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시민참여센터가 뉴저지주 한인 유권자를 분석한 결과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유권자 등록을 했더라도 투표소를 찾는 비율은 4명 중 1명에 그쳤는데요. 한인들의 투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금홍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민참여센터가 오늘 발표한 뉴저지주 유권자 데이터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인 유권자 수는 91,870명이고 이 중 유권자 등록은 26,206명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유권자 등록률은 41.7%밖에 되지 않습니다. 뉴저지주 전체 유권자 등록률인 89.3%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또 유권자 등록을 했더라도 지난 2013년에 투표소를 찾은 한인은 6,958명으로 26.6%, 뉴저지주 전체 평균 투표율인 36.2%에도 못 미칩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뉴저지에서 한인 유권자들의 등록률과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선거에 무관심한 한인들이 더 많다며 올해 치러지는 주요 선거와 내년 대선에서는 더 많은 한인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가 유권자 등록률이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뉴욕이 사실은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뉴저지에 있는 우리 그 동포들이 좀 더 여기에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인 유권자들의 정당별 성향을 보면 무소속이 65%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 25%, 공화당은 10%였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20%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버겐 카운티의 한인 유권자가 14,6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카운티 안에서는 포트리가 2,368명, 팰리세이드 파크가 2,205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 클립사이드 파크 타운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 건립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뉴저지 4번째 기린비가 설립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버겐 한인회 김진숙 회장과 김자혜 허드슨 문화재단 대표는 어제 클립사이드 파크타운의 토머스 칼라브리스 시장 등과 면담을 갖고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 건립에 협조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날 김 회장과 김 대표는 칼라브라스 시장 측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또 기린비 건립은 외교적 이슈가 아닌 인권 문제라고 강조하며 클립사이드 파크타운이 여성의 인권 문제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칼라브라스 시장 등은 큰 관심을 보이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클립사이드 파크에 기념비가 건립되면 팰리세이드 파크와 버겐타운 청사, 유니언 시티에 이어 뉴저지에서 4번째 기린비입니다. 한편 김 회장이 이날 클립사이드 파크에 제안한 기린비는 지난 2012년 한창현 전 뉴욕 한인 회장이 자비를 들여 제작했습니다. 원래는 포트리에 세워질 예정이었지만 한인사회 내분으로 현재까지 창고에 방치돼 있습니다. 김 회장은 포트리 한인회에 이를 기증하려고 했지만 포트리 한인회의 거부로 클립사이드 파크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를 일삼던 사설 학원이 뉴욕주 당국의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과장 광고뿐 아니라 학원 강사들의 등록도 의무화됩니다. 랑킴 뉴욕주 하원 의원은 주 검찰청과 협력해 사설 학원을 상대로 단속을 실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설 학원의 과장 광고를 근절하고 부적격 강사를 퇴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 의원실 측은 뉴욕주에서는 성범죄 전과가 있는 대학생이라도 학원 강사를 할 수 있을 만큼 자격에 대한 충분한 규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법안을 통해 강사들의 뉴욕주 등록을 의무화하고 허위 광고를 규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의원실은 최근 중국계 학원을 대상으로 한 학부모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 법안 추진의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플러싱과 뉴저지 등지에 7개의 캠퍼스를 둔 사설학원 엑스피드 펀 캠프는 학교보다 50배는 빠르게 배울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도록 방치하고 강사들에게 제대로 된 수업 지침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실로부터 이와
같은 제보를 받은 주 검찰은 이 학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오전 출근길에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열차가 멈춰섰습니다. 대규모 지연 사태가 발생하면서 출근길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오전 5시쯤 이스트리버 터널에서 정전에 따른 신호기 문제가 발생하면서 맨해튼 펜스테이션역을 오가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한인 승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포트 워싱턴 노선은 양방향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펜스테이션행 열차 운행은 오전 9시 30분 재개됐지만 오후 내내 지연 운행됐고 저녁 퇴근길까지 지연이 이어졌습니다. 열차 운행에 차질이 생기면서 하루 종일 승객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펜스테이션과 자메이카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15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펜스테이션과 포레스트 힐스 큐가든 우드사이드 구간에도 셔틀버스를 30분 간격으로 운행했지만 통근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날 오후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측은 대규모 연착 상태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에게 사과한다며 긴급 보수를 마치고 근본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5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카퍼레이드가 센트럴파크에서 펼쳐집니다. 티켓이 있어야만 참가가 가능한데요. 뉴욕시 웹사이트와 민원 전화 311에서 티켓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는 25일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집전하는 오후 6시 미사에 앞서 센트럴파크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교황의 카퍼레이드는 25일 오후 5시쯤 72가부터 60가까지 웨스트 드라이브를 따라 진행합니다. 이날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고 싶은 뉴욕 시민은 추첨을 통해 무료 티켓 2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3일부터 7일까지 계속되고 뉴욕시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뉴욕시 민원 전화인 311을 통해 참가할 수 있습니다. 무작위로 선정되는 당첨자는 다음 달 10일 발표될 예정이고 티켓을 받은 시민은 25일 정오부터 체크인할 수 있습니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센트럴파크 카퍼레이드 현장에서 수만 명의 시민들이 교황을 직접 만나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교황의 뉴욕시 방문을 영광으로 여긴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는 22일 워싱턴 DC를 방문하고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에 걸쳐 뉴욕 일정을 마친 후 필라델피아로 떠납니다. 주유시 현금 가격과 크레딧 카드 가격은 다릅니다. 하지만 제일 싼 현금 가격만 크게 써놓아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현금과 크레딧 카드 가격을 운전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가격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어제 뉴욕시의 모든 주유소에서 현금과 크레딧 카드 결제 시 휘발유 가격을 모두 표시하도록 하는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조례는 시장의 서명을 받은 이날부터 전격 발효됐습니다. 이 조례는 일부 주유소들이 현금으로 결제할 때와 카드로 결제할 때 다른 요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길가 표지판에는 가장 싼 현금 가격만 부각시키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발의됐습니다. 조례를 발의한 라파엘 에스파이널 의원은 거리에서 본 휘발유 가격과 실제 지불 가격이 달라 운전자들이 종종 당황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의 시행이 주유소 업주들에게 어떤 추가 부담을 주는 건 아니라며 소비자와 주유소 업주들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조례는 가격 표지판뿐만 아니라 포스터와 플래카드에도 현금이나 카드 결제 시 휘발유 가격을 분명히 표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민자 가정의 절반 이상이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자녀가 있는 이민자 가정의 복지 수혜율은 70%가 넘었습니다. 워싱턴 DC 소재 이민연구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불법 체류 신분을 포함한 이민자 가정의 51%는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메디케이드나 푸스탬프, 학교 무료급식이나 거주지 보조 등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복지 프로그램 가운데 최소 한 가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에서 출생한 비이민자 가정의 정부 복지 수혜율인 30%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푸스탬프의 경우 이민자
이민자 가정의 40%가 혜택을 받았지만 비이민자 가정은 22%였습니다. 메디케이드 역시 이민자 가정 수혜율은 42%로 비이민자 가정의 23%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이민자 가정의 수혜율은 76%, 비이민자 가정은 52%를 기록했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이민자 가정의 수혜율은 30%, 비이민자 가정은 20%로 나타났습니다. 출생지별로는 멕시코와 카리브해 지역 출신의 이민자가 각각 73%와 51%로 높았습니다.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 출신 이민자 가정은 32%로 미국에서 출생한 비이민자 가정의 수혜율과 비슷했습니다. 고용주가 이 베리파이를 통해 고용인을 조회하는 데서 더 나아가 고용인 스스로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마이 이베리파이 서비스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어제 마이 이베리파이 시스템에 새로운 기능 2가지를 추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나는 케이스 트래커 기능으로 고용인은 전자고용 인증 케이스 확인 번호를 사용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의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른 하나는 케이스 히스토리 기능으로 마이 이베리파이 계좌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언제 어디서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이 이베리파이 시스템의 스페인어 사이트도 개설됐습니다. 이베리파이 시스템은 주로 고용주가 채용 예정자의 합법 취업 자격을 조회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반면 마이 이베리파이 사이트는 고용인 스스로 이 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의 신분 정보가 다른 사람에 의해 사용되지 못하도록 잠금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10월 개설된 이후 올해 4월부터 전국 모든 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됐습니다. 경기 불황과 치솟는 렌트비로 초소형 아파트가 인기입니다. 뉴욕시가 1에서 2인 가구를 위한 초소형 서민 아파트 입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시주택국은 지난 1일부터 맨해튼 킵스베이에 있는 시 최초의 초소형 아파트 입주 신청서를 공개하고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파트는 55가구의 스튜디오로 구성되어 있지만 현재 입주 신청을 받고 있는 아파트는 총 14가구로 크기에 따라 월 렌트비는 $950와 $1,492입니다. 월 렌트 $950의 스튜디오는 총 11가구로 가구 수가 1명인 경우 연소득이 34,526에서 48,350 $2인 가구는 34,526에서 55,250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총 3가구인 월렌트 $1,492의 경우는 식구수가 1명인 경우 연소득이 53,109에서 78,650, 2명인 경우 53,109에서 89,830인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뉴욕시 주택국 웹사이트나 우편을 통해 11월 2일까지 할 수 있고 1차 선발은 추첨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웹사이트와 우편을 통해 중복 지원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실격 처리됩니다. 이후 최종 입주자는 서류 심사와 인터뷰 등으로 결정될 계획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강화된 노동법 규정으로 업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바 시장의 한인 의류업계도 대규모 사업장 이전을 추진하는 등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인사회 경제에 악영향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시의 노동법 개정과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즈니스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LA 자바 시장의 한인 의류업계가 타주로 사업장 이전을 추진하며 시 당국의 조치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인 의류협회와 봉제협회 등 의류업계 회원들은 오늘 LA 다운타운에서 텍사스주 엘파소 생산부지로의 사업장 이전을 위한 정기이사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엔 부동산 관계자가 직접 참석해 상업 분야와 관련해 엘파소시의 지리적 이점과 전망 등을 설명했습니다. You have very effective labor, lower wages, lower cost to do business, lower cost for permitting, and Texas is probably one of the strongest states as far as attracting industries and keeping industries, just because it's so easy to do business. 현재 엘파소 지역의 생산부지로 총 8곳이 물망에 오른 가운데 한인업계 측은 현지 시 당국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며 시장 가능성을 판단한 뒤 본격적인 이전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인 의류업계의 이 같은 조치는 LA시의 지속적인 임금 상승과 전보다 강화된 노동법 개정으로 비즈니스 운영에 대한 환경을 악화시켜 고용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임금에서부터 인슈런스부터 여러 가지 많은 임금 인상 요건에 해당되는 많은 것들이 절약이 되니까 절감이 되고. 하지만 일각에선 이 같은 우리업계의 집단 이전이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한인 우리업계 생산기지의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한인 경제의 동력이라 할 수 있는 자바 시장이 크게 위축되며 한인 사회 경제에도 큰 타격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 연관되신 분들이 이 근로 임금을 받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이동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그 유효 수요라고 그러죠. 이렇게 타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줄 수가 있다. LA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바 한인 업체들의 대규모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한인 사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레리꼬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디즈니 명작 프로즌의 싱얼롱 공연이 지금 헐리우드의 엘 캐피탄 극장에서 한창입니다. 주인공 엘사와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고 극장에서 눈이 내리는 이벤트도 연출돼 어린이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레리꼬 열풍.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역사상 최초로 골든글로브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하며 디즈니의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아이들이 그야말로 엘사아리를 하게 만들었던 애니메이션 프로즌의 싱어롱 공연이 할리우드의 엘 캐피탄 극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So we have Frozen Sing-Along at the El Capitan Theater in Hollywood now through September 16th. It is the perfect place to come and see Frozen with Elsa live on stage before the movie. After the movie, you'll see Frozen Fever with Olaf live on stage. So it's a lot of fun. It's perfect for the family. 싱얼롱 공연은 가만히 앉아 공연을 관람하는 것을 넘어 관객이 공연에 직접 참여하는 시간을 갖는 이색 공연입니다. 공연 시작 전 엘사를 만날 생각에 들뜬 아이들이 포토존에서 기념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겨울왕국을 연상케 하는 화려한 퍼포먼스가 이어지고 공연 도중에는 바깥의 무더위를 잊게 해주는 눈송이도 뿌려집니다. Frozen's a fan favorite. Everyone loves the movie. The words come up on the big screen so you can sing along with it. And to be able to see Elsa live on stage and see Olaf after the movie is a really fun treat, especially here in Hollywood when it's hot outside and it's snowing inside the theater. 이번 공연은 오는 9월 16일까지 하루에 4번 공연됩니다. 한편 디즈니 전용 극장으로 알려진 엘 캐피탄 극장에서는 1년 내내 다양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공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디즈니의 명작 애니메이션 프로즌의 꾸준한 인기를 실감하듯 이곳 할리우드에는 주인공 엘사를 만나기 위한 아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TVK 뉴스 김지인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기혼 남녀의 불륜 사이트가 공개되면서 때 아닌 변호사들이 호황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자살하는 사람까지 나오면서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혼 남녀의 은밀한 만남을 주선하는 웹사이트 애슐리 메디슨. Life is short. Have an affair. 대놓고 바람을 피우라는 광고에 비난이 거셌지만 전 세계 50여 개국 4천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국제 해킹 단체가 웹사이트를 해킹해 회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We now have hate crimes that are a result of this. There's so many things that are happening. So the reality is, we're saying to you at the end of the day, this is not the fun and games that. 백악관 등 미 정부 기관의 메일 주소로 등록된 회원만 13,000여 명. 가입 사실이 드러난 플로리다주 검사는 사퇴 압력을 받자 궁색한 변명을 내놨습니다. While I indulged my curiosity about the site, it never went beyond that. While no laws have been broken. 하지만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한 텍사스주 경찰관 등 회원 2명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9명의 자녀를 둔 가정의 일상을 다룬 미국 리얼리티 쇼에서 혼전 순결을 중시하는 보수적이고 가정적인 이미지로 스타가 된 조시 더거.
there's many different definitions of courtship, but for us, it meant really choosing purity, choosing to wait for a lot of things that people would take for granted. So our first kiss was on our wedding day. 하지만 최근 더거가 10대 시절 여동생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폭로된 데 이어 애슐리 메디슨에 120여만 원을 들여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게 됐습니다. 일반인들 사이에선 바람을 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떼돈을 벌게 됐다는 코미디가 나올 정도입니다. Got all of that Ashley Madison info on the line, making us divorce lawyers filthy, stinking rich. 캐나다의 한 법률 회사는 애슐리 메디슨을 상대로 7천억 원 규모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에서도 회원 8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집단 소송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소통 공간을 제공했을 뿐이라고 늘 큰소리치던 애슐리 메디슨. And so if Ashley Madison didn't exist, do you think you'd stop a single affair from happening? Of course not. They would continue to happen on singles dating sites or in the workplace where there's collateral damage. 파문이 커지자 다급히 현상금 6억 원을 내걸고 해커 조직의 행방을 쫓고 있지만 아직 단서를 잡았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일리노이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OPT 기간 대학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뉴욕 출신 40대 한인 여성이 $600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47살 박모 씨는 일리노이 대학과 교수 등을 상대로 성추행과 폭행, 강금, 증오범죄 등의 혐의와 정신적 피해를 입은 보상으로 $600만 청구했습니다. 현재 박 씨는 지난주 한국으로 장기 여행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비 유료화 문제를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던 쿠퍼 유니온이 졸업생들과 합의해 유료화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뉴욕주 검찰청은 쿠퍼 유니온이 재정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등록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졸업생들과 대학 이사회가 유료화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퍼 유니온은 150년이 넘게 전교생 전액 장학금 지급 정책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가을부터는 학비를 유료화로 전환했습니다. 스토니브룩 뉴욕 주립대 인근에서 아파트 불법 임대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브룩헤이븐 타운 정부는 정원보다 많은 세입자를 들인 아파트를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침실 하나당 한 대의 주차만 허용되지만 불법으로 한 가구에 여러 명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최대 10대가량의 차량이 주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운 정부 측은 거리에 주차된 차량 숫자를 확인하고 불법 임대 여부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무지개이직 기금 마련을 위해서 오는 22일 오전 11시부터 3시까지 일일 밥집을 개최합니다. 일일 밥집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 쉘터인 무지개의 집에서 매년 해오던 행사지만 올해는 플러싱 함지박 식당과 병천 식당, 맨해튼 서울가든과 미스코리아, 뉴저지 포트리 풍림 식당과 JD 스테이크 하우스 등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식권은 뉴욕 가정상담소 웹사이트에서 $25에 판매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오전 중 흐리면서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차차 길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아주 맑고 화창하면서 무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일요일도 화창한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은 맑겠고 다시 무덥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